저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곤충과 새, 동물이 죽으면 천국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실 죽는다는 표현도 맞지 않아요. 몸만 사라지고 영혼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동물들이 가는 천국이 존재해요. 많은 사람이 함께하는 반려동물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면 슬퍼하고 괴로워해요. 반려동물은 죽게 되면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돼요. 더 이상 질병으로 몸이 아프지 않고 밥을 굶는 일도 없어요. 슬픔과 고통, 외로움 이런 것들이 없는 동물 천국으로 가거든요. 지난 시간에 이어 마지막 3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6번째 질문. 강아지는 잘 놀아주는 아이들과 사료와 간식,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부모 중에 누구를 더 좋아할까요? 제 생각에는 따로 구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강아지는 잘 놀아주는 아이들도 좋아하고 자기에게 사료와 맛있는 간식을 사주는 부모도 좋아해요. 둘 다 좋아해요. 강아지는 자기에게 관심 가져주고 좋아해주는 사람을 더 좋아하거든요. 어린 왕자님은 평소에 주로 동물들과 어떤 대화를 많이 하는지 궁금해요. 친구들은 제 말을 잘 믿지 않지만 길을 걸어가다 보면 땅속에 있는 지렁이들이 보내오는 텔레파시를 들을 수 있어요. 요즘은 계절이 봄이어서 그런지 더 자주 들리는 것 같아요. 3주 전에 땅 위에 지렁이 한 마리가 올라와 있었어요. 아빠와 저는 지렁이를 데려와 잘 키우고 있어요. 지렁이가 저한테 혼자 있으니 심심하다고 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친구가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이따금 아빠와 함께 지렁이 친구를 데려오려고 해요. 열심히 땅을 파다 보면 또 다른 지렁이가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집에 도마뱀과 육지거북이, 강아지가 있어요. 주로 가볍게 인사 정도만 해요. 안녕, 밥 먹었어? 사실 저는 부모님과 멀리 여행을 가도 집에 있는 강아지와 대화를 할 수 있어요. 텔레파시로 하기 때문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어디서든 가능해요. 강아지는 안방에 있고 저는 거실에 있어도 강아지가 보내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강아지는 저에게 매일 자주 뼈다귀 모양의 인형 장난감을 달라고 해요. 강아지가 자주 벌러덩 눕는데 이때는 심심하다는 뜻이에요. 보호자에게 같이 놀자는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보면 돼요. 강아지는 저한테 산책하고 싶다, 배가 고프니 사료를 달라고도 해요. 우리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육지 거북들은 자는 것을 좋아해서 저와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다 거북들은 헤엄치는 것과 산책하는 것을 좋아해요. 육지 거북과 바다 거북의 새끼들을 키우는 방식도 달라요. 육지 거북은 새끼들이 사람 나이로 20대 정도 되었을 때부터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하지만 바다 거북은 2~3살 때부터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아요. 육지보다 바다가 더 공기가 맑고 덜 위험해서 그런 것 같아요. 동물들도 사람과 같이 TV를 보면서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는지 혼자서 생각할 수도 있나요? 네, 동물들도 사람처럼 TV를 봐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전체 내용 가운데 30% 정도만 이해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 같이 살고 있는 닥스훈트 종의 까망이는 다른 강아지들에 비해 영리해서 좀 더 이해를 잘하는 편이에요. 똑똑한 강아지들이 그렇지 않은 강아지들에 비해 이해하는 게 빨라요. 동물들도 혼자서 생각하고 해요. 제가 동생들과 바깥에 나가 있으면 까망이가 텔레파시로 이렇게 말을 걸어와요. 바깥에 공기 좋아? 나도 산책하러 나가고 싶다. 집에만 있으니 심심해. 혼자 생각을 하니까 저에게 말을 걸어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엄마 아빠와 같이 외출했을 때는 까망이가 저한테 언제 집에 들어오는지 물어오곤 해요. 그리고 소변을 패드에 안 누고 엉뚱한 곳에 싸는 일이 많아요. 매일 자주 그러는 편이에요. 아빠가 왜 그렇게 하는지 물어봐달라고 했어요. 제가 까망이에게 물어봤어요. 까망이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개껌 모양의 인형을 받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소변을 일부러 엉뚱한 곳에 놓으면 아빠가 일을 하다가 나와서 치우거든요. 아빠는 그러고 나서 앞으로 소변을 잘 누라는 뜻으로 개껌 모양의 인형 장난감을 주곤 해요. 까망이는 아빠의 심리를 잘 알고 그것을 받으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어린 왕자님과 함께했던 푸들종의 땅콩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고 들었어요. 땅콩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기 전에 땅콩이를 천국으로 데리러 온 강아지가 있었나요? 그리고 있었다면 그들은 마지막 순간에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궁금해요. 전날까지 밥을 잘 먹던 땅콩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던 날 오전에는 밥을 억지로 먹더라고요. 땅콩이가 갑자기 힘들어진 데는 이유가 있어요.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어하던 땅콩이 곁에 2년 반 전에 무지개 다리를 떠난 쥐방울이 함께 있어 주었어요.
쥐방울이 저에게 보내준 메시지에 의하면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했어요. 이유는 땅콩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빨리 동물 천국으로 데리러 가려고 몸 상태를 더욱 안 좋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땅콩이는 몸이 아프고 힘들겠지만 좀 더 빨리 동물 천국으로 가서 쉴 수 있으니까요. 땅콩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넌 후 땅콩이와 친하게 지냈던 까망이는 외로워하지 않나요? 땅콩이를 그리워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까망이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해서 덜 외로워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까망이는 땅콩이와 친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땅콩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나서도 까망이는 땅콩이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 생각이 많아요. 반려동물은 보호자가 지어준 자신의 이름을 좋아하나요? 아니면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반려동물도 있을까요? 예를 들어 어린 왕자님과 함께 살고 있는 닥스훈트 종의 까망이는 여자인데 남자 이름 같아요. 까망이는 자신의 이름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 궁금해요. 반려동물은 보호자가 지어준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들면 이런 행동을 해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 꼬리를 흔들면서 다가와요. 그런데 자기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러도 다가오지 않고 짖곤 해요. 현관문을 열어두었을 때 밖에 나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물기도 해요. 어떤 강아지는 사료를 정해진 시간에 주지 않으면 보호자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물어뜯는 일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자기 이름이 어색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26번째 질문. 어린 왕자님은 고양이나 강아지 외에도 아주 먼 곳에 있는 동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북극에 살고 있는 북극여우와 북극곰과도 대화할 수 있는지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지구를 넘어서 다른 차원에 있는 존재들의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북극여우와 북극곰과도 대화 가능해요. 저에게 가끔 인사를 해오고 말을 걸어요. 저한테 자꾸 얼음이 녹아서 자기들이 죽을 것 같다고 무섭다고 했어요. 지금은 숲속 어딘가에 살고 있는 붉은 여우가 말을 걸어와요. 안녕, 오늘 뭐해? 이렇게 간단한 인사도 해요. 우리처럼 길게 인사하거나 안부를 묻곤 하지 않아요. 특히 어린이들에게 중요한 날이나 특별한 날에는 저와 많은 대화를 하고 놀고 해요. 주로 혼자 있을 때 말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저 혼자 있어도 안 심심해요. 동물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27번째 질문. 어린 왕자님 집에 6직어북이 함께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름이 라엘과 체리인데 그 둘이 대화를 나누기도 하나요?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알 수 있을까요? 라엘과 체리도 대화를 해요. 우리와 똑같다고 할 수 있어요. 제 생각에 동물도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처럼 가벼운 이야기도 할 때도 있고 깊은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저희 집에 라엘이 처음 왔을 때 좁은 사육장에 갇혀 있었어요. 물론 아빠가 자주 꺼내서 거실에서 산책하게 해주었지만요. 그런데 체리가 우리 집에 오고 나서 아빠가 편백나무로 만들어진 커다란 사육장을 마련해 주었어요. 라엘과 체리가 넓은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 라엘이 체리에게 내 덕분에 넓은 집에서 살게 되어 고맙다고 했어요. 원래는 둘이 안 친했는데 그 후로 둘이 빠르게 친해졌어요. 자주 라엘이 체리의 몸 위로 올라타곤 해요. 그리고 라엘이 몸으로 체리를 밀어붙여요. 엄마, 아빠가 보기에는 라엘이 체리를 괴롭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 그렇게 놀기로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29번째 질문.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도로에 차에 치여 죽은 고양이나 강아지, 노루나 고라니를 볼 수 있습니다. 동물들로선 억울하게 죽은 것인데 자신을 죽인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나요? 저도 아빠, 엄마와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가끔 도로에 동물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아팠어요. 동물들은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전생의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죽인 사람을 기억하면서 미워하곤 해요. 왜냐하면 자동차에 치일 당시에 무섭고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기 때문이에요. 동물은 천국에 가기 전에 잠시 휴게소와 같은 곳에서 머물게 돼요. 그곳에서 얼마간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이 살았던 지상계로 왔다 갔다 하곤 해요. 그러다가 한 달 정도 후 천국으로 떠나게 돼요. 천국에 도착하게 되면 천사들이 전생의 기억을 모두 리셋시켜줘요. 그래서 자신이 지상계에서 살면서 겪었던 자동차 사고에 대해 기억을 하지 못해요.
천국에서 다른 동물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30번째 질문. 수족관에 가면 돌고래들이 좁은 곳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 곳에 갇혀 있는 돌고래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저에게 돌고래가 텔레파시로 말하기를 좁아서 불편하다고 해요. 넓은 바다로 나가서 마음껏 헤엄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 저도 마음이 안 좋아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돌고래들이 수족관 안에서 튜브로 된 공으로 피구를 할 수 있어서 덜 심심하다고 해요. 수족관에 가면 돌고래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의 모양이 양쪽으로 나누어져 회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은 수족관을 만든 사람이 돌고래들이 친구들과 피구와 같은 공놀이를 할 수 있게끔 배려한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돌고래는 자신을 돌봐주는 사육사와 교감할 수 있어요. 정말 신기하고 아름다운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이네요. 저도 이 책을 읽고 마음의 위로가 참 컸는데요. 9살의 어린 왕자가 직접 보고 들은 생생한 동물들의 천국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어린 왕자가 전하는 동물들의 사후세계를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요즘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버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래 내용을 읽으며 더 이상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길 바래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일이 아무리 힘들고 귀찮고 해도 끝까지 함께 하면서 잘 돌봐주었으면 좋겠어요. 강아지나 고양이도 사람처럼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그러면 강아지나 고양이를 버리려는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 구매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래요. 주위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에게 나눠줘도 좋을 것 같아요. 추천책들도 궁금하시다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지금껏 몰랐던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